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각 지자체들이 무더위 쉼터 운영에 들어갔지만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밭일을 나갔던 7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만성 질환자들은 특히 조심해야겠습니다. 사천만과 남해 바닷가는 요즘 쓰레기를 치우느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방대한 양의 민물 방류로 양식장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조짐 속에 경남에서도 지역 감염자 3명 등 확진 환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도 당초 추산보다 크게 늘어 초비상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남의 각 지자체들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막기 위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현장을 둘러봤더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창원시 한 경로당. 쉼터로 들어가는 주민을 따라가 봤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건 물론 손 소독제도 사용하지 않고 발열 확인이나 방명록 작성도 하지 않습니다. 쉼터 안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주민들이 가까이 붙어 앉아 점심 식사를 준비 중입니다. 내가 아직 살이 안 나오는데 아니 살을 한번 찍었어. 그래 봐. 그걸 안 먹다. 안 먹었다. 또 다른 무더위 쉼터인 마을회관도 마찬가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들이 더위를 식히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벗고 있다가 또 쉬고 있다가 또 깜깜이 벗으가 또 걔도 입고 이러면 이해는 아무데도 안 나가는데 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더위 쉼터에선 마스크를 쓴 채 일정 거리를 둬야 하고 음식물 섭취도 금지돼 있습니다. 경남 지역 실내외 무더위 쉼터는 7,200여 곳. 하지만 대부분 자율운행에 맡기고 있다 보니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무더위 쉼터 운영을 고민해온 자치단체들은 최근 폭염을 감안해 운영을 시작했지만 불안감을 감출 순 없습니다. 노동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이런 걸 다 하면 사실상 어려움이 있잖아요. 일부 무더위 쉼터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조차 무색했지만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자주 가지 못하고 하나씩으로 이렇게 가는데 다 피해요. 보다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이용자들의 경각심이 동시에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낮에는 찜통더위, 밤엔 열대야의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밭일을 나갔던 7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고혈압 지병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온열 질환에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고성군의 한 마을. 지난 18일 오후 3시 반쯤 이 마을에 살던 71살 최 모 씨가 밭일을 하러 나갔다 2시간째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부인이 밭에 가봤더니 최 씨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70대 남성은 비닐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러 밭에 나왔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3시 30분 정도 나왔으니까 이 한 줄 비닐만 걷었으면 뭐 약간 10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그냥 하도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앉아서 그 가슴이 막히니까 쉬다가 그만 넘어지는 것 같아요. 경남에서는 지난 5월 말 합천에서 처음 온열 질환자가 생긴 이후 100명에 가까운 온열 환자가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숨진 최 씨는 평소 고혈압 지병이 있었는데 최 씨와 같은 만성 질환자들은 온열 질환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성 질환에는 고혈압, 당뇨,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계층에 계신 분들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삼가하시길 권유드리고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자주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해야 온열 질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사천만과 남해 바닷가는 요즘 떠내려온 쓰레기를 치우느라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치워도 끝이 없는 데다 엄청난 양의 민물 방류 때문에 양식장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사천만을 둘러봤습니다. 사천시 서포면 앞바다. 띠를 이룬 쓰레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바지락 양식장 부근도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밑에 바지락 밭인데 이 물이 나고 나면 이 쓰레기가 그대로 앉으면 바지락하고 굴하고 싹 다 썩게 됩니다. 일주일째 수거 작업을 했지만 걷어내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나마 해안가에 모아둔 쓰레기도 가져나올 방법이 없어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들면 저기 다시 또 바다를 떠내려옵니다. 떠내려오면 또 그대로 쓰레기가 온 바다에.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해안가나 이 같은 섬의 경우 쓰레기 수거 작업을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쓰레기의 대부분이 난강댐에서 떠내려왔습니다. 지난 8일 난강댐의 4천만 방류량은 2002년 태풍 루사 때 5,430톤과 맞먹는 초당 최대 5,390톤. 쓰레기 양도 그만큼 많습니다. 4,500톤. 섬진강 쓰레기까지 겹친 남해에는 1,100여 톤의 육지 쓰레기가 떠내려왔습니다. 지금 떠다니는 거 전부 나무 둥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배가 다닐 수가 없어서 지금 전어를 아예 잡으러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난강댐 방류로 민물 유입이 많아지면서 양식장 피해도 우려됩니다. 염분 농도가 낮아지고 산소 공급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진만에 1년에 종폐 구입비가 300억에서 400억 됩니다. 그런데 올해 난강댐으로 인하여 다 죽게 생겼습니다. 난강댐 방류로 인한 쓰레기와 양식장 피해 논란은 뾰족한 대책 없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요즘 푹푹 찌는 더위가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경남 전 지역에는 계속해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과 진주의 낮 기온 35도, 양산은 3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짙은 안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겠는데요. 계곡의 경우에는 가시거리가 120m 안팎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 밖에 경남 내륙 지역에도 안개가 낀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뜨거운 햇볕과 함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을 보이지만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곳곳에 열대야 현상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4도, 창원은 2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5도, 밀양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0도, 진주 2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4도, 합천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모레부터는 열대야가 조금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지역 감염자 3명을 포함한 확진 환자 4명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 추산도 당초 600명에서 1000명으로 크게 늘어 경상남도가 명단 제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모두 3명으로 부산을 방문한 이력이 있습니다. 추가 환자는 김해에 사는 2살과 4살 미취학 아동 형제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부모님과 함께 부산 할머니 집을 다녀왔는데 할머니가 18일 확진돼 검사를 해보니 형제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을 다녀온 뒤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지 않아서 더 큰 전파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 감염자는 김해 70대 남성으로 16일 부산 지인 집에 모임에 갔다가 부산 227번 환자와 접촉했습니다. 17일과 18일엔 동료 9명이 있는 김해 회사에 출근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 3사람 모두 부산시의 확진자 접촉자로 2차 감염 사례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방역 수칙을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인근 부산을 갔다가 확진된 환자들이 잇따른 가운데 경남에서 광화문 집회 참석자도 대폭 늘어서 초비상입니다.
당초 경찰 추산 17대 600여 명에서 22대 1000여 명으로 급증했는데 인솔 책임자들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돼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8.15 광화문 인근 광복절 집회에 도내 참석자들을 인솔한 책임자와 버스 조합 등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까지 명단 제출을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8명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되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김해 한 유치원에 다니던 5살 아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경남교육청은 치료기간 동안 해당 아이의 유치원 등교를 중지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유치원 역학조사 결과 전염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해당 유치원은 정상 등교를 진행하도록 안내했고 유치원 내 유증상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남해 한 펜션에 머물다 어제 남해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서울시 노원구 거주 40대 남성이 어제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남해군은 펜션 말고는 이 남성과 접촉한 사람이나 방문진은 없었고 펜션은 소독하고 임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는 이 남성이 지난 16일 낮 이마트 사천점과 부자 손자장을 들렀던 것으로 확인하고 긴급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의 아내가 진주시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논란에 침묵했던 해당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아내가 내정된 어린이집 원장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윤성관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의 아내가 소속된 재단법인이 진주시 공립어린이집의 위탁 공모에 응해 운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윤 의원의 아내가 원장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일각에선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진주시는 외압은 없었고 개입이 가능한 구조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수탁업체로 선정되려면 진주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책위원 15명이 각자 점수를 매겨 선정하는 구조라서 외부 개입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선정된 위탁회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고 선정 절차 과정도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정책위원들이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시의원들은 법적인 문제나 개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립어린이집과 담당 부서를 행정감사하는 상임위원장의 아내가 원장 공모에 응한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장 아내가 원장으로 내정됐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전체 위원들의 어떤 그 견제 기능이 위축될. 그간의 논란에 침묵하던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아내와 상의 끝에 내정된 어린이집 원장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짧게 입장만 전한 후 답변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너무 지금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비라 제가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의회의 역할론까지 번진 논란은 어렵사리 봉합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진주시는 운영기관을 재공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2020년 창녕군 농업인대학 교육이 오늘 오후 2시 창녕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거창 청년축제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오는 25일까지 거창 복합문화단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 현장평가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남해군 미조면 조도와 호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제75주년 광복절 기념 국악 콘서트가 오늘 오후 7시 30분 함안군 아랏길 야외 공연장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지역푸드 거버넌스 구축 시민위원 위촉과 포럼이 오늘 오후 3시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하동군은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 침수 지역의 응급 복구를 마무리했고 화개장터는 이번 주말부터 단계적으로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그동안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군인 등 6,410여 명이 수해 복구를 도왔고 1,766명이 기탁한 금액이 5억 6,200만 원, 구호 물품도 5억 7천여만 원 상당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가 지난 집중호우 때 큰 피해를 본 내동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구 이주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내동면 침수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남강댐의 4천만 쪽 방류로 이 같은 피해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항구적인 이주 대책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 청년연합회와 율곡 쌍책 주민들은 오늘 한국수자원공사 합천지사 정문 앞에서 수해 피해 100% 전액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합천 군민들은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수해 피해에 대한 전액 보상과 댐 방류 시 합천군과의 협의, 환강 취수장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기부자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면서 손편지와 현금 3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모금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3억 8천만 원 상당을 기부한 익명의 기부자와 손편지 필체가 같다면서 성금은 재구호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국산 가스터빈 기반 가스복합 발전 산업을 육성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의 기업과 연구소를 집적화한 클러스터며 경상남도는 창원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김해와 삼천포를 잇는 총면적 28제곱킬로미터의 가스터빈과 스팀터빈 등 가스복합 발전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창원시에서 열리는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의 조직위원회가 어제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출범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한국중화총상회, 불경중화총상회 등 국내 화상단체와 지역 기업, 대학 소속 인사 25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세계 화상 비즈니스 위크의 행사 자문과 의사결정, 지원 역할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진주와 창원, 의령, 거창 등 6개 시군의 낡은 버스터미널 8곳에 대해 올 연말까지 환경 개선 시범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엔 지역 예술가와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해 시설 개선뿐 아니라 터미널을 지역 특색에 맞는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며 도는 이를 터미널 환경 개선 용역에 반영해 중장기 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해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재산세 감면 정책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코로나 사태 이후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 감면해 왔는데 임대료를 인하해주고도 혜택을 받지 않은 임대인이 많은 것으로 파악돼 정책을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달 31일 기준 김해 지역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660명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가 빈집의 위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빈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사업에 활용합니다. 도는 코로나19 희망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연말까지 빈집의 실태 조사를 하고 내년에 빈집 정보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주차장과 임대주택 등 정부 정책과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감정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감정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감정 노동자가 있는 기업,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려면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선정되면 휴게 쉼터 신설비와 비품 구입비, 전화 녹음기 설치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